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때로는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부와 부정직이 성공의 열쇠로 보이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인간 심리, 조직 문화가 얽힌 복잡한 결과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아부를 잘하거나 부실을 감추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깊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정직이 최선이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묵묵히 일만 하지만 상사의 눈에 띄지 못해 승진해서 밀려나곤 합니다. 반면 상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약간의 과장이나 아첨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왜일까요? 이 현상은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하지만 이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반면 부정직하거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상사의 신뢰를 얻고 조직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 부추기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과를 약간 부풀리거나 문제를 감추는 사람이 더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보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 특유의 위계적 문화도 이 현상을 강화합니다. 상사의 기분을 맞추고 조직 내 정치적 관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쉽게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정직한 사람은 때로 무뚝뚝하다거나 융통성 없다고 평가받으며 소외되곤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 문화가 정직을 보상하기보다 눈에 띄는 행동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비겁하게 살아야 잘 사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직이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심리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약간의 부정직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며 자신을 여전히 정직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자아 개념 유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 성과를 조금 과장하거나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며 아첨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조직 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특히 유리합니다. 상사를 기분 좋게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나 승진 기회를 줍니다. 반면 정직하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때로 문제 제기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는 조직이 단기적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팀의 문제를 솔직히 보고했지만 상사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소외시킨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를 덮고 상사를 돋보이게 한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도 자본주의는 빠른 결과와 네트워킹을 중시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업무에 집중하지만 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트워킹에 능하고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는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고 정직한 사람은 뒤처지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런 행동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부정직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한 동료와 일하면 점차 그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부정직이 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성과를 과장하며 승진하자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조직 전체를 물들입니다. 결국 정직한 사람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직이 단기적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잃고 결국 조직 내에서 고립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포드 자동차의 핀토 사건을 보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문제를 은폐한 결과 큰 사고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부정직이 단기적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정직은 느리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듭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쌓고 이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와 기회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는 상사의 비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신뢰도가 높아져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정직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덕지능을 키워야 합니다. 도덕지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직을 고수하는 것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지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직의 보상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신뢰를 쌓으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정직을 보상하고 부정직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비겁함이 성공의 열쇠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부정직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신뢰와 기회를 잃게 합니다. 반면 정직은 느리지만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부정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라가야 합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비난 속에서도 내면을 단단히 하면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겁함이 아닌 용기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정직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정직을 실천해보세요. 동료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 문제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며 상사의 아첨 대신 진심을 전하세요. 그 길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주세요. 친절과 정직은 최고의 삶의 기술입니다. 비겁함이 아닌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직과 용기를 선택하며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